예, 그야말로 요동치는 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은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만 참 중심 잡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특집으로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궁금한 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뵙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여전히 줄다리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까지 최근에 또 홍콩 사태 이런 것까지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세계 경제 금융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불안정성은 장기화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네. 늘어났죠.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불확실성이 늘어난 거가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예, 정치적인 거잖아요. 예. 네. 제가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오랫동안 할 때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케이스 정치적으로 유발된 거는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 항상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늘어나는 거를 변동성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평소에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느냐 없느냐 리스트를 만들어 놓느냐 안 놓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스트를 소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응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와치 리스트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투자자들은 또 단기 투자하시는 분도 적지 않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최근의 상황들이 이제 안 좋은 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1979년 비즈니스 위크의 주식의 죽음이라는 칼럼을 소개를 했습니다. 모두가 정말 비관적일 때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 맞죠. 기관들도 금사하고 대체 투자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익을 못 낸다. 그러고 나니까 몇 년 지나니까 아주 강세장이 왔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안전자산 선언상이 매우 강합니다. 투자는 어쨌든 간에 조금 비중 측면에서는 좀 줄이고 가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소위 그게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는 건데요. 이제 많은 매스컴이라든가 투자가들이라든가 또 이런 금융기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죠. 그렇게 되면 불안하고 잠깐 좀 내 돈을 휴식을 취하다가 관망하다가 이제 세상이 좀 좋아지면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 그거는 좋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돈이 계속 일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많은 특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를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쁘면 한없이 나쁜 것처럼 보이고 좋으면 한없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그 주식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내가 나이가 점점 들었기 때문에 주식의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줄이는 건 가능해도 내가 만약에 나이가 젊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어차피 내가 길게 투자할 거기 때문에 이럴 때가 대부분 좋은 투자 대상을 찾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하고 그런 경제 보복인 이런 거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면 실제로 그 일본의 보복으로 때문에 내가 정말 이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주식 가격만 30% 떨어진 거죠. 그런 경우는 저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네. 긴 흐름에서 보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좋은 기업을 믿고 있는 분들은 그런데 다만 좀 새로 주식을 좀 사야겠다 혹은 좀 살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분들에게 소위 이제 바긴 헌터들에게는 어쨌든 또 얼마나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느냐가 관심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는 지금의 흔들린 변동성이 충분히 살 구간입니까? 아니면 좀 변동성을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겐헌터 입장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는 게 좋습니까? 네.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만약에 오늘 굉장히 주식이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내일 또 빠지죠. 그런 경우는 또 더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주식을 3만 원도 사고 2만 5천 원도 사고 또 2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나중에 1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2만 5천 원에 사나 3만 원에 사나 큰 의미가 없죠. 네. 근데 그 호흡을 어떻게 얼마나 길게 보느냐에 따라 그러면 이제 다르겠죠. 그런 긴 호흡이라고 하면 대표님께서 자산 운용을 하시면서 운용사 입장, 기관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대략 네네. 그렇게 봤을 땐 그 시간의 지평이 투자의 지평이 대략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혹은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이 정도는 잡고 하시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저는 예. 이제 이 주식 투자를 네. 한국에서는 재테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는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길게 봐서 내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소유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을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내가 뭐 1, 2년 투자할 기업을 소유하면서 내가 1, 2년 소유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주 M&A 전문가가 샀다 팔지 않는 이상은 맞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호흡으로 보면 다 지나가는 얘기예요. 일본도 지나가는 얘기고 미국도 그 항상 기업은 최대한대로 그 이윤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정치적인 이슈는 항상 있게 마련이고 만약에 일본이 공격을 안 했으면 경제 보복을 안 했으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났을 그렇겠죠. 거예요. 예. 그걸 다 일일이 대항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걸 맞출 수도 없고. 근데 내가 투자한 회사가 한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시가총액이 커질 거다라는 믿음이죠.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고.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 현찰을 좀 늘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존니 대표님의 뭐 철학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특별히 이 장이 조금 더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찔러봐도 뭐 동일하십니다. 원칙 자체는요. 예. 그러면 그 좋은 기업과 동행한다는 투자의 원칙상 어쨌든 좋은 기업을 그러면 골라야 되는 과제는 남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에게 그러기에는 초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뉴스도 뭐 이럴 때는 뭐 확 이 뉴스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하고 그러면 동행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은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주식을 살 거냐 네. 할 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그 매니지먼트 퀄리티라고 그래서요. 경영진입니다. 예. 예, 결국은 주식을 산다는 거는 동업하는 거니까요. 네네. 내가 지분을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사고 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영진이 나의 그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 개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도 들어가 있겠고 거기에 그 경영진의 능력도 중요할 거고 예. 그 다음에 경영진이 갖고 있는 철학도 중요할 거고요. 그게 다 복합적으로 했을 때 어떤 기업을 사느냐 할 때 단기간에 그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큰 관심이 없고요. 네. 이 회사가 정말로 앞으로 크게 돈을 벌어줄 것은 그런 경영진의 능력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물론 뭐 기본적인 이 산업의 흐름이나 이익의 전망이나 이런 걸 보시겠죠. 근데 당연히죠. 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경영자가 어떤 생각과 미래를 대비하느냐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도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경영자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만나거나 그분에 대한 사실은 철학이나 생각을 쉽게 좀 얻기가 좀 어려워서요. 언론에 이제 오히려 뭐 언론에 자주 나오는 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 이 정도 얘기하거나 어쨌든 고민이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사실 해외 주식이나 혹은 이제 달러 강세를 예측하면서 자산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켓 네네, 어떤 예. 모멘텀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해외 자산에 대한 관심들이 꽤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 배분 이런 측면에서의 해외 투자는 괜찮습니까? 네. 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이 네. 내가 뭐 미국에 몇 퍼센트 투자하겠다, 네, 뭐 유럽에 얼마큼 투자했다 그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미국에 많으냐, 한국에 많으냐 네. 그런 거가 결정을 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유럽에 뭐 내 자산의 10%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어디에 있는데 그걸 사고 보니까 내 재산의 몇 프로가 되더라. 그게 더 중요한
그 척도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이 지금 너무나 한국에 대해서는 그 우리 특히 국내에서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너무 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해 들어와서 최고로 안 좋은 시장이 코리아가 됐거든요, 한국이요. 네. 그런데 이럴 때 한국 시장이 더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 훨씬 많다. 표를 몇 개 가져오신 게 있는데요. 뭐 네. 지나가면 좀 섭섭하니까 가져오신 거 표 좀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국내 투자자별 누적 수익률 비교 이 차트가 있네. 이거는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다 아이 주식이 어떻게 투자냐. 그건 변동성도 크고. 예, 그리고 그건 네. 도박에 가깝지 않느냐. 역시 부동산이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 투자했을 때는 주식이 제일 수익률이 높다. 그러니까 과거 30년을 보면 결국은 자본주의가 워킹하는 나라에서는 자본주의가 있는 나라에서 주식의 수익률이 높은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금융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내가 보이는 거니까 오랫동안 투자하면 되겠지 하는데 네. 실제 수치를 보면 부동산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료죠. 그 금융감독에서 나온 죄송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거죠. 예. 한국 시장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예. 82년에 100만 예. 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시점은 언젠가요? 최근이 되겠죠. 뭐 작년 말이나.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네네. 조금 더 어쨌든 간에 예, 가장 최근의 자료라서 갖고 왔는데요. 그런데 100만 원이 물론 30년 정도 지났겠지만 주식에 투자했으면 2,800만 원 정도가 그렇죠. 됐는데 부동산은 520만 원 수준에 그친다. 네. 눈으로 보는 것 좀 다릅니다. 분명히 심리적으로는 부동산이 훨씬 2배 올라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부동산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의 경영진이 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자본주의가 있는 나라는 당연히 주식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등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을 보면 주식이 가장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자료는 뭔가 좀 궁금한데요. 예, 이건 뭡니까? 예. 근데 이제 자산 그 가계 비중? 자산 네. 중에서 주식 비중이 한국이 너무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각하죠. 부동산이 앞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너무 위험하게 돼 있는 거죠. 자산 배분이. 그래서 저는 한국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금융 지식이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거의 다 사람들이 부동산에만 투자돼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거죠. 비중을 보여주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결국 투자를 하라, 기업과 동행하라는 말씀인데 기업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은 소위 이제 시장을 사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거 아닙니까? 존 보글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을 사는 전략이 이제 존 보글이 얘기한 건 인덱스 펀드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ETF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비슷한 맥락으로 사도 좋은지 아니면 장기 투자하는 쪽에서 ETF나 인덱스 펀드 가운데 어떤 게 좀 더 권장하실 만한가요? 저는 인덱스 펀드도 좋고 ETF도 좋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피션트 마켓이거든요.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는 것도 뭐 S&P 500를 산다든가 그런 것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머징 마켓이나 한국 시장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이피션트한 마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반드시 그 주식 가격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경우가 한국은 되게 많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지 않은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덱스에 크게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신흥시장에는 저는 ETF는 조금
저는 그것보다는 개별 주식을 투자하거나 네네. 아니면 액티브 펀드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내가 잘 모르는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유럽에 투자한다든가 할 때는 ETF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네. 또 이제 인덱스 펀드나 ETF나 사실은 통으로 시장이나 섹터를 산다는 점에서 맞는데 ETF를 사다 보니까 ETF를 주식하듯이 단타로 사고 파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원래 이제 시장을 산다는 개념과 좀 다르지 않는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죠. 분들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그렇죠. ETF는 좋은 전략인데 네. 잘 모르는 시장을 사는 측면에서 ETF가 좋고 보다도 좀 더 기업을 사거나 이 공부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개별 기업을 사고 동행하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 아니 뭐 액티브 펀드도 네, 나쁘지 액티브 펀드도 않- 예, 좋고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정리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뭐 대표님께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나 종목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는 뭐 없는 건 저희가 주제 사실이니까 알고 네, 있는 네, 거고 네. 그러나 사실 투자자들이 좀 힘들고 답답한 국면은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요. 투자 원칙 또 지금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요, 이제 옛날서부터 펀드 매니저 할 때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죠. 네. 한국의 IMF도 그렇겠죠. 겪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금융 리먼 사태도 미국의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뭐 때는 크레딧 카드 사태도 있었고, 9.11도 있었고. 네, 엄청나게 많죠. 근데 결국은 주식은 올라간다. 그래, 그런 믿음이죠.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남들은 다 단기적으로 샀다 팔을 때, 이럴 때 장이 안 좋을 때는 차라리 놀러 가는 게 좋아요. 네. 장을 그렇게 보면서 오늘 또 떨어졌구나, 또 내일 또 올랐구나, 매일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카지노에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내가 황금을 낳는 거위가 될 거다. 그런 믿음으로 하면 이렇게 이럴 때가 즐겁죠. 네. 저는 주가가 빠질 때 즐거울 때가 많아요. 예. 이거 너무너무 싼데 왜 사람들은 안 살까 그럴 주식들이 많죠. 특히 올해 한국 기업들이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좀 안 좋다고들 다들 생각하는데, 네. 연간으로 보면 아니죠. 괜찮습니까? 이제 네. 그 대기업 예를 들어 삼성전자 네네. 비중이 워낙 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심플 에버리지를 하면 삼성전자가 반으로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예. 굉장히 나빠 보이지만 기업별로 보면 예, 기업을 네. 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글로벌한 그런 정치적인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식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근데 결국은 오래 투자하는 게 결국은 답입니다. 네. 네. 그러게요.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사실은 시장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버핏도 시골에 있는 거고 대표님도 여의도를 떠나서 인사동에 가 계신 거고 네. 저희는 괴롭습니다. 매일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이해합니다. 또 매일 뉴스를 생산해내야 네, 되고요. 네, 네. 또 어쨌든 간에 트레이딩 하시는 투자자들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요. 네. 뭐 가져오신 슬라이드 안 봐도 됩니까? 다 말씀하신 건가요? 근데 네네. 저희가 네. 그러니까 몇 가지 보여드릴까요? 종목들을 좀 네네. 봤어요. 한번 그래서- 보여주십시오. 네. 삼성전자부터 주가 추이. 이게 삼성전자 종목 추천을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그러니까 거고. 네. 결국은 네. 중간중간에 보면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또 폭락할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올라가지 않느냐. 네. 결국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삼성전자, 예. 네이버도 마찬가지. 네, 결국은 네. 다 기다리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만약에 내가 20년 기다렸는데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영업 보고서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크게 예를 들어서 뭐 기관 투자가들은 나보다 더 정보가 많을 것. 쟤는 네. 그게 아니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제일 좋은 거는 영업 보고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 회사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이익이 그동안 과거 10년 동안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러면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것들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네. 야, 진짜 이렇구나, 이 회사가. 매출액이 10배 늘었구나. 그러면 그 주식을 팔 이유가 없죠.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가장 간단한 숙제도 안 해요. 그러니까 휘둘리게 되죠. 네. 오늘 주가가 만약에 10% 빠지면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회사 매출액이나 그 회사 경영진의 그동안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별거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되죠. 네.
제가 어제 찰스 앨리스 책을 오랜만에 꺼내 있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의학계의 두 가지 혁명적인 변화와 사람의 그 생명을 구한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페니실린이고 하나는 손 씻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씻기 시작하면서 산모들이 그 전에는 이제 세균 감염에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손 씻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 수명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사실은 단순한 얘기인데 진리가 있다. 그 말씀을 좀 쭉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비유를 했고요. 예.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 오늘 특집으로 모시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불안하고 어렵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 뭔가 좀 무게중심을 아래로 잡고 중심을 잡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예, 도움이 됐습니다. 대표님